굳었다고 생각한 두뇌가 바뀝니다. 30대, 40대, 아니 60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두뇌는 가장 과학적인 일상 속 방법들을 통해 최적화되고 더 나아가 180도 뒤바뀌게 될 겁니다. 세계 최고의 뇌과학자 중 한 명이자 실제 세계적 대기업 임원들의 두뇌 코치 타라 트와트를 설명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녀가 두뇌과학에 대해 설명하는 수많은 영상들은 기본 100만 뷰에서 무려 1500만 조회수를 넘나들며 전 세계의 새로운 뇌과학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타라는 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두뇌에 얼만큼의 잠재력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뇌의 잠재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타라 트와트, 이번 영상에선 그녀가 한 팟캐스트에서 나는 최신 과학으로 두뇌를 최적화하는 방법과 더 나아가 두뇌를 바꾸는 일상 속 연습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타라는 두뇌를 바꿔갈 도전을 시작할 분들께 변화에 최적화하는 몇 가지 쉬운 방법들을 공유합니다. 두뇌의 성장 혹은 변화는 근육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운동을 자주 하게 되면 그 부위의 근육이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두뇌도 마찬가지예요. 즉, 특정 행동이나 기억들이 반복되면 두뇌 신경세포인 뉴런의 한 부분인 축삭이 수초라는 지방층으로 감싸지며 신경 전달 속도를 점점 더 빠르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만들죠. 두뇌의 시냅스 현상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수초화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 과정을 통해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던 행동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세계적 레벨의 스포츠 선수들은 수많은 연습을 하며 강화된 신경세포의 경로를 통해 거의 무의식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스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수초화와 신경 가소성의 놀라운 점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레벨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게 되든지 수초화 과정이 빨라지면 이미 잘하고 있는 행동, 그리고 처음 하는 행동까지 모든 학습이 말도 안 되게 빨라지겠죠. 물론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은 새로운 행동이나 기억들을 수초화하기가 어린 아이들에 비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드는 신경 생성 과정은 25세 이전의 두뇌에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에 최적화를 하는 과정이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을 도울 수 있는 건 BDNF,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라고 불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갓 생성된 어린 두뇌 신경세포를 최대한 빠르게 어른 신경세포로 만드는 과정이죠. 다른 말로 익숙하지 않은 행동을 익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BDNF의 가장 좋은 건 유산소 운동입니다. 조깅과 달리기 혹은 사이클링이나 수영 아니면 인터벌 트레이닝도 도움이 되죠. 이때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인 존2 트레이닝을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운동을 한 세션당 30분에서 1시간, 일주일에 3번 정도씩 유지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 과학적 방법을 나눈 타라. 실제로 우리가 유산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갓 생긴 신경세포가 어른 신경세포로 변할 확률이 무려 15% 이상 증가합니다. 그리고 만약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던 분들에겐 더 높은 30%를 증가시킨다고 했죠. 즉, 운동을 하지 않던 분들께는 운동을 해야만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타라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뇌의 신경가소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몇 가지 쉬운 방법을 더 나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식습관입니다.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채소 중에서 더 어두운 색깔을 고르면 되거든요. 같은 과일이나 채소라도 어두운 색깔에는 더 많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있으니까요. 이 부분이 세포의 산화작용을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완두콩 대신 검정콩을 먹거나 그냥 딸기보다는 블루베리를, 밀크 초콜릿보다는 다크 초콜릿을 먹는 겁니다. 또한 좋은 퀄리티의 커피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위해 일주일에 30개 정도의 다양한 채소 음식을 섭취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수면입니다. 하루 최소 8시간의 충분한 잠과 꾸준한 수면 주기가 중요합니다. 최대 1시간 이내로 수면 주기를 맞추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 레벨 조율하기. 명상이나 호흡법 혹은 산책을 통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낮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음식,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가 준비된 분들이 더 높은 다음 레벨로 가길 원한다면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신경 가소성을 위해선 혈당을 조절해야 하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딱 8시간만 음식을 먹습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라도 좋으니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까지 조절해 보세요. 여러분의 두뇌 속 신경 가소성의 속도는 눈에 띌 정도로 빠르게 바뀔 겁니다. 이렇게 두뇌 최적화를 설명한 타라,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더 나아가 두뇌를 바꿀 시작점으로 한 가지 접근 방식을 소개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최적화가 준비되면 이제 과거의 습관과 행동들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날 스스로를 만나기 위해 4가지 순서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두뇌를 바꾸기 위해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어느 부분을 고치고 싶은지 알아차리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자꾸 반복하게 되는 내면의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항상 비슷한 곳에서 포기하거나 혹은 어느 시간에 어떤 지점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스텝은 두뇌를 바꾸는 것에 무려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키입니다. 특정 생각, 믿음 혹은 행동의 끝, 원하지 않는 결과가 이어지는 패턴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순서,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 패턴에 의식적으로 집중해 봐야 해요. 그 패턴을 만드는 나의 행동이나 습관 속에는 특정한 믿음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미루기를 하는 순간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비슷한 과거의 경험 때문에 같은 나쁜 결과가 나올까봐 미루게 될 수도 있죠. 즉, 두 번째는 그 행동의 내면에 숨겨진 집중된 의도를 이해하는 겁니다. 세 번째 순서는 앞서 말한 2가지 순서를 종이에 적어보고 그렇게 이어진 결과를 직접 확인하세요. 앞서 예로 들었던 부분으로 살펴보자면 중요한 일을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린 결과들을 보게 되겠죠. 행동하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얻는 게 없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나의 인생이 내가 선택해온 결과의 총합이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 후 4번째 순서는 의도를 가진 연습입니다. 또다시 비슷한 패턴이 시작될 때 여태 이어진 결과를 상기하고 새로운 나의 모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히 수행하긴 어려울 거예요. 우리의 두뇌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저항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을 밀어붙여 보세요. 그렇게 원하는 새 패턴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행동을 이어갈 때 우리의 두뇌에선 새로운 두뇌 신경세포들이 생겨나고 연결되겠죠. 이렇게 말한 타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갈 때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겨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쓸데없는 걱정을 멈추고 싶다면 현재에 집중하며 사람과 대화를 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하고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대화가 끝나면 자신에게 50점 혹은 75점 이렇게 새로운 패턴에 점수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점수가 점점 더 높아질수록 우리는 해당 두뇌 회로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100%의 점수를 자신에게 줄 때 엄청난 희열감이 느껴질 거라고 말했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반복되는 생각 혹은 혼잣말을 두뇌는 믿게 되거든요. 물론 나는 부자다, 성공할 거다 이렇게 확언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대신 조금 더 자세히 내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피곤해, 커피가 필요한데, 이렇게 커피에 의존하는 혼잣말 혹은 커피가 필요한 부족한 상태를 말하지 말고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나 자신에게 커피 한 잔을 선물해야겠다, 혹은 난 왜 이렇게 정리정돈을 못할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는 부분 혹은 도전하는 나에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말을 해보세요. 두뇌는 혼잣말 혹은 생각을 듣습니다. 우리는 절대 두뇌를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 아주 작은 습관으로 두뇌의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이번 영상 속 타라의 인사이트가 어떠셨나요? 그녀의 조언을 짧게 요약해보자면 우리의 두뇌는 근육과 마찬가지로 반복된 행동과 사고를 통해 바뀌지만 어른이 되어 바뀌기 어려운 두뇌에 변화를 최적화하는 세팅을 하기, 그 방법으로는 한 번에 30분에서 1시간의 존투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번 정도 반복, 두 번째,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해나가면서 항산화 작용을 돕기 위해 더 어두운 색깔의 음식을 섭취하기, 또한 충분한 수면과 일정한 수면 시간,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명상과 호흡법으로 두뇌 최적화를 준비해 보는 것, 또한 이 모든 게 준비될 때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섭취해보는 간헐적 단식으로 혈당을 조절해보기, 마지막으로 과거의 행동 혹은 사고 방식들이 반복되는 스스로의 두뇌를 바꾸기 위해서는 반복하던 패턴을 마주하고 또 질문하면서 바꿔나가라는 인사이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두뇌를 바꾸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마 자신의 인생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습관들과 행동들을 바꾸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안 좋은 부분을 성공하는 습관과 행동들로 채우기 위해서일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태어난 몸과 외형인 하드드라이브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두뇌 속 사고방식과 마인드셋인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싶어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영상 속 그녀의 인사이트는 내가 가진 소프트웨어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갈 시작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많은 분들이 성공에 더욱 적합해지도록 변하고 머지않아 원하던 것들을 얻게 만들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